안녕하세요. 오늘 투자자를 사로잡을 수 있는 우리 IR 피칭 스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투자 유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발표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저는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IBK 창공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본인의 솔루션들을 발굴하시고 그것들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발표하면 좋을지를 같이 함께 다듬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이런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문화예술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들을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투자자에게 혹은 일반 대중들에게 더 알리는 발표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의 뜻을 알리는 어떤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프레젠트 플러스 액션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좀 많이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피칭이라는 말이죠. 네, 피칭이라는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야구나 뭐 이런 소프트볼 등에서 투수가 타자를 향해서 공을 던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피칭이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공을 상대방에게 던진다. 이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피칭, 우리의 발표를 한번 대입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공을 상대방에게 던진다. 자, 이거를 발표 상황에 대입하면 어떨까요? 가지고 있는 공은 우리의 솔루션, 우리의 아이템이 되겠죠. 우리의 발표 내용, 즉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단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단단하지 않으면, 무겁지 않으면, 이것이 잘 운영되지 않으면 사실은 어떻게 공을 던지더라도 굉장히 중간에 뭐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 공 자체가 단단해야 되고요. 즉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운영돼야 되고요. 이렇게 잘 운영된 공을, 이렇게 잘 운영된 솔루션, 아이템을 상대방의 귀에 그럼 던진다. 던지는 사람의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즉 발표하는 발표자의 어떤 스피치 스킬, 딜리버리 스킬, 던지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즉 우리는 발표 내용을 구성할 때 상대방이 이런 내용을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여주면 굉장히 몰입감 있게 계속 집중해서 듣겠구나, 이런 부분을 캐치하셔서 그쪽으로 공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즉 청중은 변화구를 받으려고 손을 갖다 대고 있는데 우리가 직구를 던진다. 그러면 서로의 피칭이 어긋나겠죠. 상대방이 손을 어디에 갖다 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그곳에다가 공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어떤 부분을 궁금해하는지, 문화예술 측면에서 내가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만한 부분, 그 다음에 투자자가 보았을 때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잘 택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피칭되게 잘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청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받고 싶어하고 무엇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지를 잘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중도요, 그냥 청중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덩어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쪼개 볼게요. 일반 투자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대중들이 많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심사역이 많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들이 많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청중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궁금할까요? 저 사업을 운영했을 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정말 100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1을 투자해서 100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저 아이템이 뭔가 스케일업, 성장이 가능한 아이템인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뭐 수익 모델이나 아니면 이 아이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허들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좀 분야적으로 확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어떤 투자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들을 우리가 꺼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반 대중들로 넘어가 볼게요. 청중 중에 일반 대중들, 일반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여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공략할 만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일까요? 물론 비즈니스 모델에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일반 대중들은 뭐가 더 궁금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템을 썼을 때 정말 문화예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인지, 내가 저 아이템을 어디에서 어떻게 쓸 수 있을 것인지, 기존에 내가 사용하던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훨씬 더 나에게 베네핏을 가져다 주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궁금해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잘 찾아주셔야 돼요. 청중 중에서도 내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청중이 있을 거예요. 아, 이날 일반 사람들이 60%가 모이고 투자자가 한 30% 오고 뭐 10%는 그 외에 다른 인물들, 뭐 공공기관의 뭐 임원분들 뭐 누가 오신다고 했을 때, 이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내가 정말 그날 누구를 목표로 누구에게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셔서 그런 비중 처리를 하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면 조금 더 피칭덱을 만들 때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목적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발표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 나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발표를 하지? VC로부터 정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발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과 보고회라고 하죠. 우리가 어떤 지원 사업 안에서 열심히 이 문화예술 아이템을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어떤 성과를 보고하는, 우리의 어떤 결과를 보고하는 어떤 자리가 있다 라고 했을 때도 우리가 발표를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는 내가 뭐 순위권 안에 들겠다, 이번 대회에서는 뭐 순위를 지정한다더라, 아니면 뭐 3위 안에 든 팀에게는 무언가 또 다른 지원금이 또 주어진다더라, 뭐 이런 어떤 부분을 알고 내가 이기기 위함이 정말 목적일 때는 조금 더 평가 요소들, 심사평가표에 있는 어떤 요소들 제대로 보신 다음에 거기 평가표 요소에 맞추어서 조금 더 발표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즉, 나의 목적도 조금 분명하게 세워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발표는 청중과 목적, 그리고 이 뒤에 설명할 세 번째 P, 플레이스, 환경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표를 구성하실 때 막 그 PPT, 우리 프레젠테이션을 막 펴놓고 파워포인트를 막 구성하시는 게 1번이 아니라요. 일단은 이런 3P 분석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People, Purpose, Place. 그래서 마지막 플레이스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환경 분석인데요. 뭐 장소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 이런 환경 분석을 하실 때에는 온라인으로 발표를 하는지 내가 오프라인으로 발표하는지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자, 발표 무대의 크기는 어떠한지, 뭐 코엑스처럼 굉장히 큰 장소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회의실 같은 아주 자그마한 장소에서, 폐쇄된 장소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그날 앞에 오는 청중은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날의 계층은 얼마나 되는지, 이 온라인, 오프라인 뭐 이 어떤 것이 발표가 됐다면, 담당자를 통해서 내가 전해 들었다면 그 안에 있는 온라인 안에서의 환경도 또 중요하겠죠. 이게 줌으로 송출이 되는지 유튜브로 송출이 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더 내가 전략을 다르게 짤 수 있을 겁니다. 줌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줌을 통해서 발표한 경험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줌으로 발표할 때는 어떻던가요? 화면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우리가 구성해 놓은 PPT, 슬라이드 화면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스처라든지 뭐 예를 들어 아이 컨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이런 PPT, 우리가 디자인적인 요소, 레이아웃적인 요소들도 조금 더 챙겨주시면 좋겠죠. 뿐만 아니라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된다는 건 결국은 카메라가 나를 보고 찍는 카메라가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상체 전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하셔서 제스처도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표정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뭐 이외에 다양한 우리의 비언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챙겨 주셔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무대에 서서 발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시간 제한을 하는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서, 모니터를 내가 시간 제한이 되는 것들을 보고 발표를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내가 클로징, 마지막 구간은 몇 분 정도에 왔을 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시간 분배의 그런 전략도 좀 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7분 발표인데 10분, 12분 뭐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것만큼 별로인 게 없어요. 네, 발표 시간, 이 시간적인 타임 이슈는 반드시 지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기업들이 7분씩 발표하고 있을 때 혼자만 10분을 발표하면 이게 굉장히 티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나의 사업 아이템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부분도
굉장히 우리의 어떤 전달 측면에서 점수를 차지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시간을 꼭 나에게 좀 체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응답이 있는지도 한번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질의응답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응답에 뭐 시간이 3분이 주어지는지 5분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질의응답이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도 우리가 내용의 깊이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를 좀 구성해 보셔도 좋고요. 또는 어펜딕스도 또 준비해 가시면 좋겠죠. 네, 뒤에 붙는 우리 별첨 자료 잘 준비하셔서 평상시에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토대로 나는 여기에는 이렇게 답해야지. 이런 질문들이 지난번에도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또 나올 수 있겠어.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펜딕스를 그래서 우리가 펼칠 수 있을 경우에는요, 질문을 받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새로운 장표를, 슬라이드를 펼쳐 놓으시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하시면 되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화면도 보여주시고 우리의 근거도 충분히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발표를 두 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클로즈형과 오픈형,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오픈형 발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보는 데모데이 발표겠죠. 그래서 조금 더 공개된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만큼 이것들이 유튜브 위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이라고만 검색하셔도 이 여러 가지 발표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다양한 문화예술 데모데이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관련해서 다양한 키워드들을 검색하셔서 실제로 발표하는 영상들을 조금 다른 사람의 영상을 보시는 것도 큰 공부가 되실 겁니다. 오픈형의 발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5에서 7분짜리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5에서 7분짜리 발표에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건 너무 모든 걸 다 보여주지 마시고 엣지만 보여주세요. 우리의 매력적인 부분에 감탄해서 그 다음 이후 후속 미팅을 불러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발표를 만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클로즈형 발표, 그래서 이런 클로즈형 발표는 안에서 진행되는 2차, 3차 발표이니만큼 이때는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을 설득할 만한 조금 더 근거, 숫자, 데이터, 넘버를 잘 챙겨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10분 이상, 20분, 30분 정도 되는 긴 릴레이 어떤 발표로 또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잘 아시고 우리가 오픈형, 데모데이 발표 혹은 어떤 임팩트 있는 5에서 7분짜리 발표를 준비한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의 매력적인 어필할 만한 부분, 즉 엣지에 힘을 주셔서 가져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유튜브 데모데이, 문화예술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키워드로 서칭하셔서 많은 자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런 부분 토대로 블루포인트 데모데이라든지 아니면 IBK 창공 데모데이라든지 아니면 스파크랩 데모데이, K캠프 데모데이 등등 다양한 데모데이 영상이 있으니까요. 각각의 영상마다 특징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인사이트를 충분히 얻으시면 좋은 피칭 덱을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